김포시 아파트값이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며 수도권 신베드타운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습니다. 한때 서울 편입 기대감으로 급등하던 김포 부동산이 지금은 폭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안전전세관리단 설치, 전세 사기 예방 교육 같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반등 효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처럼 김포가 위기에 빠진 데에는 어쩌면 서울 근교 배드타운이라는 껍데기와 허전한 실체가 큰 원인입니다. 서울처럼 보이지만 정작 인프라는 뒷전이야. 교통 호재는 있다지만 체감은 전혀 없어.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회의적 목소리가 퍼집니다. 김포의 아파트를 매수한 걸 후회하고 있다는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저는 김포의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습니다. 당시 나이 52. 주식도 해보고 상가도 물려보고 이제는 안정적인 내 이름 석자 박힌 부동산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김포를 선택한 건 단 하나, 교통호재 때문이었습니다. GTX-D, 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증차,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개발 계획에 이 정도면 김포는 다음 판교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김포골드라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래도 이름 있는 단지에 8억 6천만 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비싸다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든 오른다는 분위기였고 교통만 뚫리면 최소 10억은 갈 거라는 얘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정도면 늦은 타이밍은 아니겠지. 교통만 해결되면 얘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 속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기대는 무너졌고 시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매물이 쌓였고 거래는 끊겼고 1년 반쯤 지나자 주변 중개업소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4억 초반대에도 안 나가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전 8억 6천이던 집이 지금은 4억 초반대에서도 거래가 안 됩니다. 반토막. 그냥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었습니다. 주변에선 김포는 원래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거나 교통이 해결되기 전까진 힘들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매수하기 전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미래였고 제가 가진 건 기대였고 결국 돌아온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제 명의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제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김포의 하늘은 맑고 강변도 아름답지만 제 계좌와 마음속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매달 이자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는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초당마을 우미린 아파트입니다. 2008년에 준공된 이 구축 아파트는 47평 기준으로 4원대에 거래된 아파트인데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8억 6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3억 1천만 원이 하락한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층수로 비교해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17층이었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6층입니다. 비슷한 층수임에도 하락 거래가 발생한 만큼 해당 아파트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수도권 서부의 유망투자지로 주목받았던 김포.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한강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감, 여기에 GTX-D 노선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엔 전국적인 투자 열풍의 중심에 서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시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김포는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며 김포 역시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고 그 중에서도 외지 투자 수요가 몰렸던 김포 한강 신도시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대체 투자지로 평가받던 이 지역이 지금은 가격 하락, 거래 실종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실거래 하락 사례입니다. 먼저 김포시 걸포동의 한강 메트로자이 단지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준공된 이 신축 아파트는 34평 기준으로 과거 4억 원대에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11억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 원 하락한 7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층수로 보면 최고가 거래는 34층, 최근 거래는 29층으로 유사한 조건이었음에도 가격이 낮아졌고, 이는 일시적인 예외가 아닌 시세 하락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운양동의 한강신도시 2차 KCC 스위첸입니다. 2018년 준공된 이 준신축 단지는 34평 기준으로 과거 3억 원대에 거래되었고, 상승기에는 최고 7억 7천만 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는 4억 9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2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최고가가 19층, 최근 거래는 19층으로 동일 층수였으며, 이는 단순한 이상 거래가 아닌 시장 전반의 하향 조정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포가 급격한 침체에 빠진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교통 호재의 불확실성입니다. 한때 김포 시민들의 희망이었던 GTX-D 노선은 전 구간 직결이 아닌 김부선으로 발표되며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서울 직결이 좌절되자 서울 가려면 김포 골드라인에서 5호선 환승하고 GTX-B 환승이라는 복잡한 경로가 현실이 되었고, 출퇴근 시간대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다시 도마에 오르며 교통 스트레스가 투자 매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젊은 수요층이 많은 김포에 있어 교통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기에 이 부분의 실망감은 시장 전반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둘째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계획 인구 30만 명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설계되었고, 불과 몇 년 사이 수많은 신축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했습니다. 여기에 정비사업까지 추진되면서 공급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수요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빠지자 공실과 미분양이 누적되었고, 전세가 하락으로 갭투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외지 투자자의 빠른 이탈입니다. 2021년 김포에서의 아파트 매수자 상당수는 인근 서울이나 인천 거주 투자자였고, 실거주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규제가 강화되자 이들은 빠르게 빠져나갔고, 잔금 미납이나 급매물로 이어지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도 한때 우려됐던 미분양 문제는 최근 들어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김포의 미분양 주택은 약 253세대로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말인 567세대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전세 수요 자체는 예전만 못해 전세 끼고 사두면 언젠간 오른다는 공식도 지금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갭 투자자들은 과거와 같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수익보단 부담이 커진 투자 구조 안에서 출구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미분양 자체는 줄었지만 시장이 살아났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는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니 여전히 김포 부동산은 속은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김포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김포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접경 신도시 중 하나로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만 개선된다면 수요 회복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GTX-D 직결 재추진론이나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 논의, 5호선 연장 등이 현실화된다면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로서의 기반 인프라는 잘 구축된 편입니다. 대형 상업시설, 학교, 공원,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자리 잡은 지역이 많아 실거주 여건은 괜찮은 편입니다.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조정된 이후에는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천천히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포는 서울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도권 외곽입니다. 일산이나 평택, 동탄처럼 지리적으로 멀지 않으면서도 가격 조정폭은 크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투자보다는 실거주 접근이 보다 합리적인 시기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포는 한때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상승 지역이었지만 기대감이 꺼진 이후의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도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은 순환하며 침체기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조짐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김포라는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지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